네,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이번에 요 책에 나와 있는 오펜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전압 폴로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 V인 전압이 그대로 이제 Vout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Vout 쪽 회로하고 V인 쪽 회로하고 어떤 이제 임피던스를 좀 분리를 해야 될 경우에 이제 요런 회로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주는 전류량은 상당히 이제 전류량이 상당히 적은 거죠. 이제 이게 신호가 약한 신호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전류가 상당히 작죠. 전류가 아주 작고, 근데 이제 Vout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전류를 많이 흘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작은 신호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버리면은 사실은 이제 신호가 이제 드롭이 돼버리죠. 이 이제 전류가 이제 좀, 그러니까 소스 임피던스는 큰데 이제 로드 쪽에 임피던스가 작아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요 소스 임피던스 크고 요 그다음에 로드 쪽 임피던스가 작아버리면 이제 요 전압을 써야 되는데, 이 전압이 이제 이제 드롭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압 신호는 이제 이쪽으로 넣어주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여기 바이오스를 이렇게 이제 걸어주기 때문에 뭐 이제 여기 VCC 뭐 V 뭐 E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제 전압은 여기서 들어가고 전류는 여기서 이제 큰 전류가 나가는 거죠. 이제 큰 전류 아이가 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아주 이상적인 경우고, 실제 회로에서는 이제 R1을 넣어가지고 이 이제 전류 지우침 현상을 이제 좀 보정해 준다. 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입력 치우침 전류, 그 인풋 바이어스 커런트로 인한 이제 오차를 최소화한다. 이게 이제 영문으로 보면 이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Minimize error due to input bias current. 인풋 바이어스 커런트한 에러를 이제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 이제 R1을 이제 달아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AC나 이런 게 들어오다 보면 여기 이제 얘가 계속 이제 어떤 부기환을 하다 보면은 이제 노이즈들이 이게 이제 증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R1으로 이제 그런 노이즈를 이제 상쇄를 해주면은 이제 훨씬 안정적인 이제 그 전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전압 폴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입력 신호는 이제 전류 공급량이 상당히 이제 적은데, 대신에 이제 출력은 이제 많은 전류를 이제 필요로 할 때, 근데 전압은 똑같이 드롭 없이 이제 전압을 그대로 전달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이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슷한 걸 해가지고 뭐 이건 뭐 잘 안, 이제 에미드 폴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이제 TR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신호를 해주면은 이제 VB로 이제 신호를 해주면은 이제 여기 VF 이제 드롭된 만큼 이제 잘 나오겠죠. 이제 V
in이면은 Vout은 이제 V in 빼기 뭐 0.5V 이렇게 나와있죠. 대신에 전류는 여기서 이제 공급되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좀 비슷한 그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렇게 R1을 이제 쓴다. 대신에 이제 R1은 이제 그 소스 임피던스, 그러니까 요쪽의 임피던스하고 이제 그 같이 맞춘다고. 그러니까 이쪽 임피던스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보통 여기 이제 입력단에 이제 우리가 저항을 보통 달죠. 이제 여기 저항을 이렇게 뭐 10kg다 그러면 여기 10kg 쓰고 1kg다 그러면 1kg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입력 쪽에 이제 그 내가 전류를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100 마이크로암페어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입력이 5V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줄 수 있는 전류량이 뭐 100 마이크로암페어다. 그럼 5 나누기 100 마이크로암페어면 이제 저항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저항을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반전적 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력 신호와 이제 출력 신호 위상이 반대고 요 크기는 이제 그 R1분의 R3분의 R2분의 그렇죠. 예. R1분의 R2 요 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CK 100K니까 이제 10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V인보다 이제 10배 커진 전압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요게 이제 저기 반전정폭기. 그 다음에 이제 비반전정폭기는 이제 요렇게 씁니다. 비반전정폭기는 이제 그 개인이 반전정폭기는 이제 그 위상이 바뀌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이제 단순히 전압비로 정폭이 되고, 그 다음에 비반전정폭기는 이제 이렇게 구성하는데 이제 앞에 이제 요게 다르죠. 단순히 이제 그 R1, R2의 비가 아니고 1 플러스 이제 R1, R2분의 비다는 거죠. 위상은 안 바뀌고 위상은 똑같고 그 1 플러스 R1분의 R2의 비로 이제 커진다. 요게 이제 요 커지는 비가 이제 V인의 1 플러스 R1분의 R2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요 좀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 합산으로 했는데 우리가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가산 정폭기라고 하죠. 이제 이 원래 이제 전자공학 전문 용어는 이제 가산 정폭기인데 이게 뭐 앞에도 보면 이제 번역할 때 이제 좀 이런 게 보이는데 이게 전공한 사람이 이제 정폭했다기보다는 이제 좀 번역 전자효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번역을 맡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은 저는 영어를 못해서 좀 이 번역본을 좀 보고 있는데 가끔씩은 좀 보면 용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잘 하시는 분은 이제 원서를 보는 게 좀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가상기죠, 가상기. 가상기는 이제 요 V1과 V2를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Vout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이제 R1, R2, R3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신 얘는 이제 반전이기 때문에 이제 출력은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요게 이제 3개가 되면 여기 이제 3개가 되면 여기 이제 플러스 이제 뭐 여기 예를 들어 하나 이제 V3가 붙는다. 저항이 하나 더 붙는다 그러면 여기 이제 R4다 그러면은 V3고, 그럼 여기 하나 더 이제 갈로 뒤에 빠지고 V3에 그 R4분의 R3 요렇게 계속 이제 늘려가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상기가 되는 거죠. 3개면 이제
시계 3개가 이제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 정폭기, 이것도 차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자동 정폭기하고, 자동 정폭기는 이제 요 전압차 델타 V를 정폭하는 거죠. 델타 V는 그 이제 V1 V2 이제 요렇게 이 전압차를 이제 그 요 저항의 비로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R1, R2 같고 R3 요렇게 같을 때 이제 요 비로 V2 V1의 비로 이제 정폭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요 시계에 보면은 이제 이 V1이 크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출되고 V2가 크면 플러스 출되고 그렇게죠. 그러면 이제 지금 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반전 입력이 크면은 이제 플러스가 나오고 우리 이제 반전 비반전 정폭이 똑같은 원리겠죠. 그다음에 요 V1 반전 입력이 크면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분기로는 이제 RC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전에 이제 또 이제 이제 한번 뭐 공부를 한 적 있지만은 요게 이제 요 기울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 크기가 요 이제 기울기가 이제 된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얘가 이제 작아지면 이제 기울기가 이제 줄어든 요런 형태로 이제 이게 이제 기울기가 이제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지면은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크기가 이제 기울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회로에서는 이제 요 보정 저항기를 써가지고 이제 구성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고 실제 회로에서는 이제 보정 저항기를 이제 한 10메가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기는 아까 적분기가 만들어가지고 요 기울기를 이제 넣어주면 그러니까 기울기를 가진 이제 파형을 넣어주면은 요 기울기가 이제 DC로 나온다는 거였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만일에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크면은 크면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작은 파형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회로를 쓸 때는 이 보정 저항하고 보정 캐패시티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쓴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분기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요거죠. 요건데 이제 보정 캡, 그러니까 이 캡은 용량이 좀 작은 걸 써야 되겠죠. 이 캡보다는 아주 작은, 얘는 이제 0.1 마이크로페렛이고 얘는 이제 피코페렛이니까 이제 그 C의 마이너스 6성이 훨씬 작은 거죠, 이제. 그 얘는 10의 마이너스 6성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12성이죠, 피코페렛은. 그 다음에 입력단에서 이제 보정 캡을 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분기는 이제 기울기를 이제 DC로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기는 이제 기울기를 DC로 넣어주면은 그 기울기를 실현해 준다.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오펜프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내용이었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제 좀 이제 인상정폭기에 이제 뭐 규격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슬로우 레이트나 이 CMRR은 안 나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극성 반전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쪽에 이제 다이오드를 넣고, 그 다음에 양쪽에 이제 캡을 달면 이제 진동이 방지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입력에 이제 어떤 뭐 저기 그 이제 입력에 뭐 이런 파행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이제 그때 얘가 흡수를 해준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파괴적인 레치업 예방에는 순간적으로 이제 어떤 정전기나 이런 게 들어오면 이제 얘가 이제 방어를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면 이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뒤에 이제 좀 이제 요거는 이제 오펜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펜프 이제 그 전용으로 이제 그 쏘는 이제 그 책이 이제 한 3권 정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오펜프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가 저기 그 이제 특정 회로를 우리가 구현해야 될 경우에 이제 그 오펜프 이제 전용 이제 그 서적을 보고 이제 좀 이제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펜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기본적인 이제 오펜프 내용 이제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그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버퍼, 에미터, 전압 플로어, 그다음에 반전적 뽑기, 그다음에 비반전적 뽑기, 그다음에 가상기 개념, 그다음에 이제 자동적 뽑기, 그다음에 이제 적분기, 미분기.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저기 뭐야 입력 오프셋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CMRR,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오펜프의 이제 기본적인 특성,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습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응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이 오펜프의 응용 분야가 이제 엄청나게 많죠. 이제 그다음 주파수 이제 특성도 있고 필터 설계할 때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제 그 회로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좀 그 분야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요렇게 이제 그냥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책을 이제 뭐 보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게 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이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제 오펜프 적용 사례들이 표시는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내가 특정 어떤 분야에서는 이제 거의 관련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오펜프 관련된 부분에 이제 특정 회로를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때 뭐 필터 설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오펜프의 어떤 이제 특성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뭐 공부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필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